네, 9시가 됐습니다. 9시 정각이에요. 예. 구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016년 6월 20일 예. 오늘 7번째 방송이죠. 7번째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방문 열고 함께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더 알맘님 보내드린 건 잘 별을 따다 구운 가자 잘 받으셨나요? 예,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 다시 사람이다라고요. 출판사가 어디였더라? 아, 책담 출판사에서 나온 다시 사람이다. 제가 쓴 4번째 책인데 네가 뭔데 제가 예전에 망치부인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첫 번째 책에 대한 출판을 계약을 좀 예, 나쁜 사람하고 잘못해갖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출판을 해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책이 없습니다. 예, 고쌤 턱이 뾰족해 보여. 아프셨나? 이집션 마오님 여기 뾰족한가요? 예, 별을 따다 문자 잘 받았어요. 건강히 예, 맛있게 드셨다니까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머리를 좀 깎았어요. 제가 머리를 좀 깎아갖고 그래서 이제 좀 깔끔해 보이나요? 예, 깔끔해 보여야 되는데 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 만나게 먹었습니다. 아, 세가닥 0416님하고 더 알맘님이 같이 사시는 분이신가 보죠? 제가 더 알맘님한테만 보냈는데 세가닥 0416님도 드셨다는 거 보니까 두 분이 부부시구나. 그런데 어떻게 아이디를 2개를 갖고 들어오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예. 아, 예, 둘이 부부가 맞으시구나. 그러시구나. 깔끔하십니다. 즐거운 청춘방님. 아, 예. 아, 우리 태님 오늘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이게 안경이 또 뭐가 차죠. 역방사입니다. 예. 아유, 그러시구나. 네. 우리 매니저님, 호로가 메뚜기님.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칠성판의 비애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 단열 0416님도 오늘 오셨어요. 그리고 기억의 주광님도 오셨습니다. 예. 아, 예. 오늘 이제 우리 또 누가 또 오셨나요? 예. 아이고, 많이 오셨어요. 붕어낭시님, 닭발대왕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크테님. 난 정말 이 아이디 할 때마다 조금 민망한 게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특이한,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별풍선, 예, 크테님, 예, 우리 62번째, 예, 62번째 팬클럽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별풍선까지 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혈곰탱님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참,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이죠.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했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서울에 있는 혁신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거든요. 예. 민족 반역자 잊지 말아야라고 하는 주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했었는데 그 강연을 제가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아프리카 TV의 동시 생중계로 제가 동시 이원으로 방송을 했는데 혹시 제목복권님 고교 강의 봤어요? 예, 제가 했어요. 했는데 절반밖에 못하고 예, 절반밖에 못했어요. 그거 예, 갑자기 이 선생님께서 예, 2시간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앞뒤로 잘라먹어 갖고 강연을 기계 못해 갖고 제가 좀 아쉬웠어요. 같이 보셨군요. 네, 우리 시카 피바다님도 보셨고, 예, 라이트 70님도 우연히 절반 정도 보셨다. 예, 시성판의 비님, 알맘님이 해야 제맛이죠. 알맘님이 뭘 해야지 제맛인가요? 레스너님, 다시 사람이다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강추 말씀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 방송을 앞으로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이걸 좀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좋은 강연이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6월 20일이에요. 2016년 6월 20일에 7번째 방송 오늘 하는데요. 오늘 이제, 지난 한 주간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지금, 저분 들어오셨나요? 지금 힐즈룩 제은님이 혹시 들어오셨나요? 한번 볼까요? 혹시 들어오셨습니까? 힐즈룩 제은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드리기 위해서 제 아이디로 받으실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연락처 이걸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분만 안 보내셨어요. 왜 안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힐지룩지은님 이제 막 들어오셨네. 힐지룩지은님, 왜 제가 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리겠다고. 근데 왜 안 보내셨어요? 저한테 주소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은 보내드렸는데, 예, 못 받으셨어요. 예, 이걸로 해서 받으실 주소하고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실명, 이거 꼭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예,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리고, 지난주에 드리기로 했던 우리, 더할맘님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열혈곰탱님, 받으셨나요? 열혈곰탱님도 참? 그렇게 해서 두 분은 보내드렸는데, 열혈곰탱님도 또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열혈곰탱님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하시는 분이 문제인데, 그분이, 주소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가요? 여러곰탱님이 사고 쳐서 못 받은 거요? 그거를 주소가 틀리고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배달하던, 예. 우체부 아저씨들 보고 그냥 드시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먹고, 예. 여러곰탱님한테는 다시 보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받으셨죠, 결국은? 네, 받으셨나요? 어떻게 됐어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7번째 방송인데요. 1부는 요즘 그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국회의원 금배지 떼기. 얼마 전에 더민주의 한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대책위원장 하신다고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특권을 내려놓는 과정에 국회의원 금배지를 떼고 다니겠다. 예. 떼는 것을 결의하는 그러한 결정을 언론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지, 맞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 요즘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예, 그때 그 사건,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에, 그때 그 사건이라고 해서 6.25 전쟁, 이게 이제 오늘이 6월 20일이죠. 6월 25일 날, 정말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 거기에 많은 분들한테 아마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원연 수호님,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 격려해 주셔서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숨겨진 진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예, 뭔가요, 이게? 예, 건무제? 예, 앞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건무제인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게 많지. 금배지 새로 제작한 지 얼마 안 된 듯. 마건무제 님인 것 같습니다. 맞짱가요, 이 앞에가? 야, 우리 호로가 메뚜기님 훌륭합니다. 저는 안 보이는데. 두 번째가 조작된 6.25 가짜 영웅. 예. 맞나요? 막이 맞자. 맞습니까? 마건무제님 맞아요? 예. 확인 좀 해주십시오. 6.25 조작된 6.25 가짜 영웅 시밀소령을 아시나요? 라고 하는, 예, 훌륭한 매니저 T. 이건 C라고 썼는데 오타죠? 힐지룩 제어님. 예. 이렇게 해서 오늘 1부와 2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힐지룩 제어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이제 개인적으로, 예, 아주 특별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유행어입니까? 뒤에 띠자 붙이는 게? 혀가 짧아서. 아, 요즘 유행이에요, 이게? 네, 몰랐습니다. 자, 얼마 전에 참 반갑고 귀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국민TV 라디오에서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 1과 시즌 2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열혈곰탱님 고맙습니다. 열혈곰탱님이 이 별풍선 쏘면 꼭 얘기 좀 하라고 맨날 구박을 하셔갖고, 예, 열혈곰탱님이 보냈는데 이거 안 하면 이거 또 혼납니다. 그렇죠? 열혈곰탱님 감사합니다. 별풍선은 진리라고 하셨는데요. 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노는 시간으로, 예, 노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방송 이것저것 많이 해봤잖아요. 좋은 프로, 팟캐스트, 유명하다고 하는 거, 낙곰수, EJ, 망치 부인, 기타. 굉장히 아마 제가 대부분 다 해본 것 같아요. 김용민 PD가 하는 것도 좀 해봤고, 등등등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없고, 이렇게 나가서 알고 있는 얘기 막 하면서 그냥 한번 나가서 이제 얘기하고 오면 그냥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와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세팅하고 또 하니까 이걸 정말 일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피곤하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2시간을 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같이, 예, 이야기 주고받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닭발대왕님은 나가셨다 들어갔다 나가셨다 들어갔다 혼자 반복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자 참여하신 분 우리 별풍면 레이스 해봐요. 이런 것들이 예, 추천은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요.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갑자기 한 분이 왔는데요. 2012년도 박근혜가 부정선거 했다는 건 이미 밝혀진 진실이잖아요. 부정선거를 한 거는 분명하게 이제 밝혀졌고, 다만 거기에 개표 부정까지 있느냐, 이 부분은 현재 의혹이 제기돼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이 당시에 김하영이라고 하는 여직원을 동반한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예, 그건 이미 확인된 팩트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시민들이 18대 대선 부정선거 무효 소송인단을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건. 예. 물 한 잔 마시고. 여기에 이제 대법원에다가 18대 대선 과정에서 컴퓨터로 개표한 것이 부정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죠.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같이 참여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 소송인단의 대표로 있는 분이 2분이 있어요. 김필원이라고 하는 분과 한영수라고 하는 분. 이 2분이 있는데, 한영수라는 분은 감사원에서 감사관으로도 일을 했다가 퇴직하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바로 한영수 대표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형님이 그들 중 한 분입니다. 송곤단사님, 황금똥 아우라님, 절대 그네님은 아니 그러셨을걸요 절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절대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황금똥 아우라님도 아마 그런 의미로 쓰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영수 대표님께서, 예, 부정선거 무효 소송인단에 한영수 대표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바로 한 4일 전인가 그때쯤에 전화가 오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분하고 말씀만 저도 많이 들었지, 예, 더덩다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달아 계속 주셔서, 예, 열혈 팬님이 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 더덩다리님 고맙습니다. 바로 한영수 대표께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 한영수 대표님이, 저도 이제 그 전에 이름만 들었지, 직접 만난 적은 없었는데, 예, 없었는데, 이분이 연락이 오셔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분이 이제, 올해가 이제 환갑이 훌쩍 넘으신 분인데요.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뒤늦게 듣고, 그리고 자기가, 예,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저의 연락처를 찾고 찾아서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이 온 게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제가 2016년 2월 29일 날, 예, 올해 2월 29일,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을 한 지 올해 만 3년째 되는 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고맙게도, 예, 3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 정권이, 그냥 3년 4개월 지나갔다는 거, 예, 여러분, 그래도 세월은 지나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바로 그렇게 3년 4개월이 지나가도록 박근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여전히 대법원에다 제기했던 이 무효소송이 현재까지, 원래는 이게 법적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80 이내,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6개월 이내, 180일 이내에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일주룩 재현님, 아주 좋아, 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죠? 아주 좋아, 라고 하셨어요. 참, 뭔가요? 개 같은? 네. 세월이죠? 이런 건가요? 송건단사님도 그런 얘기하셨어요. 행복하네요, 라고 이제 우리 말씀하시고요. 또 스트레스로 머리 극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박근혜가 이 정도까지 못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거 상상 이상으로 못하는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했을 때 당시에 무슨 드라마였죠? 그때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드라마의 어떤 남자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버렸나? 제가 이제 자주 보지 못하고 제 아내가 보는 방송을 중간중간에 보기도 하고, 또 뉴스에 나오는 거 조금씩 봤는데, 그때 유준상이 아마 그 주인공을 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준상이 기억을 잃었다가 자기가 옛날에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지하실에 내려가 갖고, 거기서 자기가 어린 날 이렇게 숨겨놨던 보물 창고, 예, 장난감하고 이렇게 로봇 장난감 이런 것들 담아져 있는 거를 이렇게 찾는 장면이 이제 명장면이다. 예. 혹시 그 드라마 누구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제목? 이름? 유준상 씨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와서 지하실에 있는 무슨 지하실에 있는 창고에서 자기, 예, 피리 부는 사람이 이거 뭐예요 또. 보러가 메뚜기님 땡인 것 같은데, 그거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거기서 자기 어린 날의 추억을 찾아낸 그 남자 주인공의 그 장면이 명장면이다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박근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근혜가 1951년생 한국전쟁 중에 태어났죠. 예, 아버지가 빵집 하시고, 예,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가 빵집 했던 것 같은데, 1951년생이에요. 참 웃긴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가, 예, 어쩌고저쩌고 대단하니 뭐니 어쩌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 6.25 전쟁 한창 때 아니었습니까? 1951년이면. 그런데 그때, 아이를 낳았어요. 예. 전쟁 중에, 본처 버리고, 그리고 나서 유경수, 예, 하고, 본처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하고, 예, 혼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낳았죠. 이것도 참 웃기고 기가 막힌 일인데, 그렇게 했다가 1961년도에 5.16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10살, 11살쯤에 청와대를 들어간 거죠. 박근혜는. 그렇게 청와대를 들어간 박근혜가 자기 집으로 알고 살았던 게 이제 청와대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18년간을 그 청와대에서 있다가 나와갖고, 그리고 18년간을 밖에서
밖에서 나와서 98년도에 정치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18년, 그리고 묘하게도 나와서 또 18년을 있었어요. 박근혜가 나와서도 또 18년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정치를 하고 나서 또 18년 만에 마침내 대통령 자리로 올라간 게 이제 박근혜의 일대기다. 웃기죠? 왜 하필 18일까요? 예. 정말 웃겨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 18년간, 박근혜가 이제 중요한 인생 모든,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데, 저는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할 때 제가 오마이뉴스에다가 기사를 쓴 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뭐 51.6?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예. 화제 아니었습니까? 뭐 51.6, 5.16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뭐 지지율이 51.6이고 뭐가 하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51.6으로도 쭉 연결돼서 이게 부정선거 미리 다 짜 맞춰놓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도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박근혜가 그 드라마 속에 나온 남자 주인공처럼, 당신도 청와대에 가서 한번,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청와대, 처음에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고 나서 들어가서 당신이 찾은 유년 시절의 보물창고는 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기사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프로가 메뚜기님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매니저 역할에 충실하세요. 뭐 혹시 출생의 비밀 아닌가요? 무슨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쓰면 어떻게 지금? 예, 그래서 예. 계속 찾아봤는데 죄송합니다. 제 매니저의 잘못을, 예,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년 시절에 그 어떤 자기만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아버지의 독재에서 찾지 말고, 아버지가 잘못한 독재를 정말 참회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과거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자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글로 썼었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못해도 정말 너무너무 못하고, 지금은 표독스러운 거, 그리고 고집, 그리고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리고 뭐 사람의 심리나 상태는 뭐 전혀 안중에도 없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성애, 여성의 심정, 뭐 세심함,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정말 아픈 게 뭐냐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더웠거든요. 날이 엄청나게 날이 많이 더웠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2010년인가 아마 그렇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8월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일기에다가 이런 거를 썼어요. 날이 더워도 너무 덥다. 예. 이렇게 날이 더우면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은 얼마나 더 더울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더하죠. 예, 국민을 위해서 높은 권력, 기득권 세력, 센 사람에게는 절대 고개를 굽히지 않았지만 국민을 향해서는 고개를 숙였던 분,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분의 눈물은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죠. 그랬는데 박근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송문나사님 보고 배운 게 여자 옆구리에 꿰차고 술 퍼먹다 뒤졌는데 뭘 배우겠어요. 요 얘기하니까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오늘 박근혜 한번 씹어볼까요? 계속 박근혜에 대해서 당시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 계신 분들이 증언하기를
정말 고집이 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찬장에서 하루는 아버지인 당시에 무소불위의 독재자 박정희인데 그 아버지가 그 생밤을 까서 이렇게 당시 딸인 박근혜한테 이렇게 줬대요. 이게 줬는데 이걸 안 받더래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 박정희가 이렇게 받아 먹으라고 이렇게 줬는데도 쳐다보고 대꾸도 안 하고 안 받더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가 너무 민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애님, 대통령의 딸을 영애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영식이라고 부르는 게 뭐 궁중예법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당시에 박정희는 카카라고 불렀고 딸은 영애, 아들은 영식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영애님 그 아버지가 밤을 들이니까 좀 받으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는 안 받았답니다. 예, 아주 고집이 무진장 세다고. 그래가지고 이기질 못했다. 독재자인 그 박정희도 딸을 이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런 박근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더운 날 가난한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뭐 내가 이렇게 더운데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은 유명한 얘기인데 박근혜의 눈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눈물 하나 있었죠. 왜 세월호 참사 때 뭐 누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쟀잖아요. 예, 시간을 쟀더니 몇 분인가 3분 뭐 몇 초간 기적을 보였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기적을 보였다. 무슨 기적이었습니까? 눈을 한 번도 껌뻑이지 않고 이렇게 눈을 뜨고 3분 몇 초간을 있어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을 흘린 그 기억. 정말 저도 그때 보면서 아니 저게 정말 슬퍼서 우는 눈물인지 아니면 도끼를 전 국민한테 생중계로 도끼를 부리는 건지 보면서 제가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예, 악어 작은 손들님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했죠. 박근혜가 이런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 얘기인데요. 어느 인터뷰, 그러니까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 엄마의 비참한 최후를 봤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려서 자기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저게 정말 왜 슬픈가라고 오히려 의아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눈물이 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그래 부모가 그렇게 해서 불쌍하네. 안 됐네. 실제로 그때 선거 때 이런 얘기 나왔었죠. 아유 엄마 아버지도 없는데 청와대라도 보내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찍었다는 노인분들의 이야기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원을 보내야지 왜 청와대를 보내냐 이런 얘기로 비아냥했던 그런 일도 있는데, 정말 박근혜 씨는 지금 자기가 그토록 대통령을,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한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지금 모습이 이거냐라는 거죠. 우리 팩트우어님 그런 정신병자를 뭐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디즈말레스님. 그쵸. 사실은 저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도,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부모잖아요. 예, 자식을 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저렇게 사람들한테 모질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좀 착하고 누군가한테 보탬이 되고 좋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그리울 때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우리 팩트우어님 특정 용어가 없나 보군요. 특정 용어가?
아, 그런 정신병자를 뭐라 하나요? 사이코패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건가요? 백등원님? 특징이 없나 보나요? 김어준 총수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탱님? 뭐라 그랬어요? 김어준 선배가? 하여간, 좀 따뜻한, 러브가 그리울 거라고? 예, 이명박이 그리울 거라고. 근데 이명박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은 그때 정말, 좀 황당하고도 어이도 없고, 웃기기도 했지만, 어처구니도 없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명박이 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주면서, 예? 시계 풀어주면서 가갖고, 소시오패스? 예. 이게 시계를 풀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희망은행인가요? 거기 가서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이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박근혜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이러는데 지금 보면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엉망진창이 돼도 또 정리도 안 되고 그게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전 국민으로 볼 때는 무능한 대통령 그리고 애민 불쌍한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애민 사상이 없는 사람이 라라 국가의 지도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비극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그래도 정상적인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베조차도 자기 나라 일본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또 눈치도 보고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근데 박근혜는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박근혜는 그냥 국민들 전부를 윽박지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화방송도 틀어주세요. 팟캐도 좋으니 아프리카방 열어놓아주세요. 아유, 장은수님 정말 저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잘 안 돼요. 녹화방송 틀어주세요. 팟캐도 좋으니 아프리카방 열어놓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는데 방송을 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먹은 나무님 STX 회장 구속 2014년 4월 15일 아 그렇군요.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국정원 소유 세월호 해군기지 철근 정말 이 철근 400톤 사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이 진실이 묶여 있는 거 정말 안타깝고요.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세월호 특조위에서 일하고 있는 5급 사무관 한 명하고 밥을 한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조위 내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제가 들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문을 닫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 얘기입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한 4년을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4년 근무할 때 중간에 노무현 정부로 시작해서 이게 출범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명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전 정부 하에서 송건 나사님 러브 까라고 전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러브를 그냥 러브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욕해봐야 러브 표시 나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기능. 저한테 욕한 거 아닌 걸 알고 있고요. 하여간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요. 노무현 정부에서 세워놓은 5급 이상 공무원들 이 사람들의 명단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5급 이상에 있는 사람 상상은 자유입니다. 5급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모아갖고 그래가지고서는 전 정부에서 만든 5급 이상을 다 내쫓았지요. 이게 이제 이명박이 했던 복수고 그리고 나서 친일 재산과 관련한 내용 이거를 다 조사를 하지도 못했는데 다 하질 못했는데 그냥 문 닫으라고
했었어요.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국가기속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법에 의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 중에서 6개월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명박 청와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당시에 그렇다면 우리가 4년간 조사했던 내용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대통령하고 면담해갖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싶다라고 면담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돌아온 답변, 예, 바쁜 벌꿀님, 예, 어서 오십시오. 벌꿀, 꿀벌, 예, 이게 요분도 이제 예, 박근혜가 바쁜 벌꿀은 예, 저기 뭐라고 그랬죠?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화제가 됐었죠. 예. 근데 꿀벌은 예, 바쁜 꿀벌은 불평할 겨를도 없던가요? 그랬나요? 그랬는데 당시에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 만나서 4년간 저희가 활동했던 예, 맞습니다. 유명한 어록이죠. 저희가 보고를 할 테니까 면담을 잡아달라 했더니 정말 돌아온 답변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오마이뉴스에다가 제가 기고해갖고 보도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 대통령하고 면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했던 4년,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가 기속한 성과, 예, 이 부분을 이제 보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오토바이 택배로 실어서 청와대로 보내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아까 전에 우리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예. 황금똥 아우라님, 반민특위 사라진 거랑 똑같죠? 라고 했어요. 반민특위는 경찰이, 친일 경찰이, 예, 난입해갖고, 6월 6일, 예, 현충일 날이죠. 6월 6일 현충일 날하고 똑같은 49년 6월 6일 날, 예,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해갖고 해체를 시킨 거죠. 우리 못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못부인님, 예, 망치가 있으면 이렇게 때리고 싶은 못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런데 바로 그런 것처럼, 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내쫓듯이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바로 그 세월호 특조위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6월달, 목부인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6월 30일까지 무조건 문을 닫아라, 이래가지고, 사실상 문을, 예, 닫아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결의는 다지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예, 자, 일부 요즘 그 사건, 국회의원 금배지 떼기가 특권 내려놓기, 실망이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2번 일을 해봤어요. 17대 때, 2004년도에 임종인 의원실에서도 보좌관으로 일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19대 때 김광진 의원실에서도 제가 일을 했었는데요. 예. 잘 되면 일주 한 개 돌돌이 파우치 후원 예약합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뭔 얘기야? 예? 일주 한 개. 일주일에 한 개씩 돌돌이 파우치를 후원 예약하겠다. 맞아. 제가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2-3분 정도가 제 방송을 협찬을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세 너무 많이 지는 게 미안해갖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안정적으로 우리 방송에 참여하는 분이 100분이 넘어가면 제가 협찬도 좀 많이 받아와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제가 협찬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좀 더 방송이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물론 그러려면 또 재밌어야 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 굳이 사람 숫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예. 같이 재밌게, 즐겁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작은 손님, 일제 해방 때 선배들이 우리나라 만들고 싶은 나라에 대한 담론 좀 모아서 해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 예, 몇 가지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싸, 홍보하러 갑시다. 목부인님, 감사합니다. 역시, 더할맘님,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라도 뭉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왜 이 박근혜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했느냐. 저는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면서 그 행정부의 힘, 권력을 좀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국회의원의 특권, 저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담비 0815님, 63번째, 63번째 팬클럽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0번째 팬클럽이 이제 과반을 넘어서 이제 몇 명 남았나요? 37개 남았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방송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금배지 떼기가 특권 내려놓기 실망이다 라고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잡았는데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자꾸 이 언론이 공격하는 것,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청와대 권력이 더 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비판에 맞이하는, 심연의 소리님 64번째 64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주, 우리 심연의 소리님은 아마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지 않나 싶은데, 제가 아이디를 처음 본 것 같아요. 혹시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심연의 소리님? 예. 청와대 권력이 더 굉장히 난폭할 정도로 센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이른바 특권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하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맞군요. 심연의 소리님.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좋은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추천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매니저님이 아주 열심히 추천과 즐겨찾기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부인님, 심연의 소리님, 완전 반가요. 이렇게 하셨어요. 대통령의 그 특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의 대통령은 이 정권의 정통성 자체도 의심받고 있어요. 도대체 그가 그때 대통령 선거일 2012년 12월 16일 날이죠. 예. 그날 경찰청이 3차 토론회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국정원의 김하영 등이 댓글 공작을 한 것이 추후에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경찰청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 확인된 댓글이 없다, 이렇게 거짓으로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위법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여론에 떠밀려서 원세훈 하나만 처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 전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내리는 지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몽땅 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요. 기소 자체를 유예한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인데, 바로 저는 박근혜가 당시 경찰청의 그 발표, 그날 뭘 알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다. 그래서 권력이 바뀌고 난 다음엔 반드시 이 부분의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물론 밝혀져야 될 진실이 너무 많죠. 뭐 천안함 사건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 내용이 뭔지. 근데 그런 상황 하에서 청와대 권력도 거대하고 비대하고 난폭한데, 그 청와대 권력에 그 뒷받침하고 있는
각종 부처들 있잖아요. 국방부, 뭐 기재부, 뭐 등등등,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예, 미방인이 뭐, 예, 이런 모든 데가 사실은 엄청난 또 권력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이 이 권력을 막아야 됩니다. 청와대의 난폭한 그 폭력, 그리고 행정부처의 이런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 힘, 이거 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10만 명씩 뭐 거리에 나가서 농성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거 해봐야 또 어려워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만이 이걸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쁜 벌꿀님, 그네 누나는 노처녀 히스테리가 그분은 이제 노처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목부인님, 국회용,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이츠 70님, 네랄라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금배지 떼기, 뭐 이런 거, 쇼는 이제 하지 말고, 예. 저는 오히려 금배지를 자랑스럽게 가슴에 붙이시고, 그 힘으로, 그 특권으로, 이 청와대의 그 과도한 권력의 남용을 좀 맞서서 싸워달라. 그리고 정말 국민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그 억울하고 분한 이런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정말 국회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좀 해결해달라고 오면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말 치열하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달라. 그렇게 싸울 때 바로 이 가슴에 붙어있는 그 배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자꾸 뭐 특권을 내려놔라 뭐라는데, 저는 특권은 내려놓지 마시고 특권의 갑질만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갑질은 안 되는 거죠. 특권의 갑질은 안 되는데요. 그 갑질도 더 큰 갑질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갑질, 그거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국방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분이 국방부가 끝까지 참 굉장히 그 비열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예, 그 군대 보낸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또 군에서 자식을 잃은 그 부모를 갖다가, 예,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해놓고 다 내려놔요. 그런 경우에 저는 정말 그런 국회의원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이요,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방부 장관한테 내 자식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왜 국가는 책임지지 않느냐, 이 얘기를 꼭 한번 묻고 싶대요. 근데 국방부 장관을 단 한 번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방부 철문을 넘어가는 국회의원이 한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방부, 이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유족의 손을, 양쪽에 유족의 손을 붙잡고, 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장관 만나러 왔다. 왜 국민을 만나주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직접 이분들 모시고 국방부 철문을 넘어가겠다. 라고 하는, 정말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 배지로, 예, 정말 그걸로 앞세워서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무슨, 예, 국회의원 배지나 좀 내려놓겠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했어요.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비판하더라고요. 저기, 뭐죠? 이게 폭탄주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먹지 않겠다 해서 망치로 맥주 잔인가를 내리찍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쇼 하지 말고요. 예,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하면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로 그 초심을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면 사실은 정말 명분만 있으면 국민이 지켜줍니다. 명분만 있으면, 좀 보세요. 국방부에 내가 유족들 손 붙잡고 내가 국방부 장관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2번, 3번, 10번 국방부 장관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국회의원이 좀 국방부 철문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이 나오기 위해서 저는 그 금배지 떼기라고 하는 식의 특권, 그리고 또 뭐 언론이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하하고 그리고 또 비판하고 국민적 비난의 중심이 추구하는데, 얼마 전에 왜 동아일보에서 한번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한번 뉴스 크게 나왔었잖아요. 무슨 뭐 컴퓨터를, 국회에 있는 컴퓨터가 뭐 4년인가 5년이 돼서 이거를 뭐 멀쩡한데 그거를 뭐 얼마를 들여서 뭐 이걸 바꾸고 교체하고 해서 돈 낭비한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그거 한심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실제로 거기서 2년 1개월간 일을 해봤잖아요. 거기 있는 그 컴퓨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컴퓨터, 노트북 가지고 가서 업무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썼던 건 뭐냐면 전자메일 시스템,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걸로밖에 쓸 수가 없어서 그걸 쓰는데, 그걸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은 정말 뭐 1시간 동안 그걸 써야 돼요. 그리고 이게 따붙이기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에요. 컴퓨터가 이게 쓸 수가 없는 지경이라,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꼭 이렇게 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국회 내. 그래서 맨날 불러갖고 왔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막 맨날 밀고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교체한다고 해서 막 비판을 하는 걸 보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좋으면 동아일보 니네가 다 가져가서 쓰라고, 그거. 아마, 못 써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내용을 분명히 다 들었을 겁니다. 거기서 실제로 그 컴퓨터로 작업을 한 사람들도 알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 컴퓨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수리업체가 있거든요. 거기도 아마 했으면 당연히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비판하고 하는 게, 비판이야 좋죠. 언론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긴 한 건데, 저는 결국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깎아내림으로써, 그러면 피해는 누구냐? 국회의원이 받는 피해가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사실은요, 놀려면 한도 끝도 없이 좋은 직업이 바로 여러분 그 직업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 일 하나도 안 하고 매일매일 이 정부 부처 사람들 만나서, 그리고 나서 좋은 거 먹고, 정부 부처가 많이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좀 해달라. 뭐 예를 들어 골프 치게 해주고, 뭐 위락시설에 갈 수 있게 해서 돈 한 푼 안 내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좀 더 셌으면 전 좋겠어요. 노는 사람들 중심으로 국회의원 배지 떼자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는 사람 위주로 하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대부분의 국회의원, 새누리당을 제외한, 그리고 또 원래 새누리당을 가야 될 사람인데 거기서는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야당 온 사람들이 상당히 또 있는 것도 뭐 여러분들 사실이잖아요. 그런 분들 빼고는 진짜로 제대로 일하게 하려면은 제대로 된 권한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읽어드리면, 황금똥아우라님, 문제는 국민의 소리는 귀닫고 힘있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편에 반 이상 모여있는데, 맞죠? 예, 오르신 말씀입니다. 편은 국민에게 받고 충성은 박근혜에게 한다.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박홍별꿈님 일제의 잔재라던데, 예, 일제가 남겨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있습니까?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조선놈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는 얘기. 이 말 정말 나쁜 말이거든요. 예, 일본 놈들이 남기고 간 말이죠. 조선 놈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농담으로도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제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8월 달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2주에 걸쳐서 한번 아주 진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두시님, 예, 검정고두시님, 예, 요새 정윤회가 안 만나서 삐셨나 보죠.
검정 고두심님, 고무심님을 고두심님이라고 변경했나요? 송건나사님, 특권에 준하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부인님, 일제는 이제 그만 들먹이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민이 뭉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대물림 되어야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역시 교육계에 계신 분이라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쁜 벌꿀님, 새누리 의원이 배지가 일제 잔재라 없애야 된다는 말에 닭깎기의 잔재인 그네 누나도 없애야지 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 반장님은 실제로 할 것 같아요. 시카피바다님, 맞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전 진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 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 하려고 국회의원 했는데 왜 막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바쁜 목걸님, 나 잡혀가는 거 아니죠? 글쎄요, 제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더할밤님, 그러게요. 임명직보다 선출직이 우위인데 그런 일 하라고 뽑아준 건데. 맞습니다. 그런 일 하라고 뽑아줬는데 그렇게 해줄 만한 분 몇 분이 계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 지금 예, 의원 되신 그분은 정말 자기 스스로 다지고 다지는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신뢰감이 갑니다. 그분은 잘해줄 것 같고요. 정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검사 출신, 예,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또 이런 변호사 출신, 이런 분들이 정말로 그 조직의 변화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회의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방송의 초기에 자주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데 국회의원 되신 분이 방송인처럼 나가서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 종편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저는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일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일을 해놓고 그 일을 설명하러 나가는 건 몰라도요, 계속 뭐 여기저기 종편에 나와서 예, 인기몰이식으로만 하는 거, 입으로만 하는 거, 그런 건 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야 될 일이 많고, 사실 지금은 나가서 종편에서 얘기하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 일부를 나눠주는 국회의원, 그런 사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권의 일부를 나눠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그 특권을 가지지 마시고요. 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특권을 보좌진들한테도 좀 나눠줘서 책임있게 그 보좌진들이 또 하나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서로, 자기의 비서실로만 쓰시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의원실이 물론 자기가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다 비서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의원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방에는 10명이 일을 하거든요. 그 10명의 국회의원 일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보장해주면 정말 큰일을 할 겁니다.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올까요? 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인님, 국회의원 월급 성과급제로 하는 건 어떨까요? 일 한 만큼 받아라. 예, 반대입니다. 성과급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애매해요. 성과급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성과급을 평가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과급이 과연 정말 좋은 제도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5분 10분 내에 배달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어떤 성과로 하는 거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투표죠.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투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꿀은 우리가 지키자라고 했어요. 개 호로 시키들이라고 태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예, 모부이님, 벌꿀 지킴이 뭔 뜻일까요? 6년이요. 전 번개탈 싫어합니다. 뭔 얘기인지 감 잡을 수 없는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벌써 59분이 됐어요. 예, 1시간이 또 벌써 훌쩍 지나갔기 때문에 예, 1시간을 또 우리가 했는데, 작은 손들님, 국회의원들 자기 방에 하나씩만 기부하면 다 차겠네요. 요즘 무지싼데, 일부 국회의원들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욕바지나 시키려고 뽑은 것도 아니고, 반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욕바지로 시키려고 뽑은 거. 아유, 화끈하십니다. 예, 일부 여기서, 예, 중단하고, 2부 곧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뭡니까? 전화가 와서요. 1부 여기서 끊고 바로 2부로 넘어가도록